요양시설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곳과 편안히 안 모시는 곳. 우리 가족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에서 찾으세요.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어르신들도 유치원을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유치원을 가고 싶어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 자, 오늘은 제가 데이케어, 주간보, 주야간보, 노인 유치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데이케어하고 요양원하고 같으면서도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요. 가장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요양원에 가시는 어른들은 본인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서 자녀들을 못 보다 보니까 되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양원은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반반이나 시설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직은 만족도가 완전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데이케어는 처음에 가실 때는 뻗팅기시다가 가고 나면 거의 95% 이상이 전부 좋아하세요. 데이케어 노인 유치원은 처음에는 그런데 안 가, 장기요양 등급 안 받아, 안 가, 막 이렇게 버티시다가 정말 갔다 오시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데이케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요즘 이제 그 대기업들의 의뢰를 받아서 서울 시내에 이제 고급 데이케어 짓는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땅값 비싼 동네들은 데이케어가 거의 있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 땅값을 감당하면서 데이케어를 짓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거기 기존에 있는 데이케어를 조사를 해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나 아니면 사회복지 법인들이 운영하는 데이케어만 조금 몇 개가 있지, 개인이 하는 데이케어는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케어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땅값 비싼 동네에서는 어르신들은 유치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분들도 엄청 데이케어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생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땅값이 비싼 동네에서도 거기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제 그 가족들이 저녁에 케어하기 힘들고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원을 가야 된다. 자, 요양원은 30분, 1시간 거리에 용인이라든지 성남, 광주에 이런 데들 좋은 요양시설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든지 거기다 모실 수가 있어요. 요양원을 보내는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강남구 서초구에 사는데 내가 낮에는 일하지만 저녁엔 집에 있어. 나는 우리 아버지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고 데이케어에서 모시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도 모실 시설이 없어요. 땅값 비싼 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정원이 몇 명 되지도 않고 해당 구에 전체 정원 합쳐봐야 100명, 200명밖에 안 돼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 지금 집가가 좀 비싼 동네에서 데이케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분들을 수용을 할 수 있게끔 규제가 풀려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비급여 항목이 기껏해야 식대하고 간식, 임의용비 요 세 개 말고는 더 이상 돈을 받을 여지가 없는데, 이게 개인한테 받는 비용이, 우리 주차장 보면 땅값 비싼 데는 주차요금이 더 비싸잖아요. 1급지, 2급지, 3기에 따라서. 이 데이케어 비용도 땅값 비싼 동네에서는 임대료만큼 더 받을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좀 싼 동네는 지금 같은 경우에 3등급을 기준으로 하면은 가족들이 한 21만 원, 22만 원 내고 시설에 정부 급여를 한 120만 원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부 급여는 기존의 비율대로라든지 하면 동일하게 땅값이 비싸든 싸든 동일한 돈을 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땅값이 싼 동네에 있을 때는 내가 20만 원만 내면 되지만, 강남구나 서초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이 20만 원이 아니라 거기다가 30만 원, 4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고서라도 부모님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다 보면, 지금 주변에 제가 이렇게 수익성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구조 갖고는 이 임대료 안에서 데이케어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임대료를 감안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50인 규모라고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여긴 땅값 비싼 데니까 10만 원, 20만 원 더 내야 된다고 하면 내시고 다닐 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수요와 공급 법칙을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시설들이 더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다만 어느 시설이 돈을 얼마만큼 받고 어디는 덜 받고 이런 정보를 전부 취합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편안이가 할 일이고 앞으로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할 일인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상급지에 있는 데이케어들이 임대료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이거는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모두가 삽니다. 누차 강조하는 게 정부의 지급 금액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지금 뭐 우리 3급이신 분들 120만 원씩 데이케어 지원하시는데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재원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마련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 금액은 낮춰줄 수밖에 없고 끝내는 민간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져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신한금융그룹이 분당에다가 국내 최고의 데이케어 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수익성 분석을 같이 하는데 이게 정말 금액이 남지가 않아요. 근데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데이케어의 어떤 수익을 얻기보다는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험, 금융, 카드나 금융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향후 시니어 사업의 어떤 그 중요한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비싼 고급 시설을 그 비용 갖고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에 데이케어 하는 경우도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뭔가 제도가 바뀌고 그런 시장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개인분들은 야 그럼 너가 말한 있었고 네가 말한 대로 대기업들만 일하고 우리는 손가락 빨고 죽으란 얘기야? 그게 아닙니다. 다 상황별로 다른 거지 모든 걸 똑같은 틀 안에서 규제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신한금융그룹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점점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본부기가 될 수 있는 데이케어도 운영을 하고 또 그러면서 다른 시설들도 같이 경쟁을 하면서 품질도 좀 높이고 뭔가 시장이 상향 평준화될 그런 필요성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어르신들도 노인 유치원 엄청 가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모두 어르신들이 갈 만한 좋은 유치원 다 같이 더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러한 모범이 되는 최고 유치원 저희 분당 임해동에 저희 신한 금융그룹이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요양 전문회사인 신한 라이프케어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거기 신한 라이프케어에서 하는 분당 임해동 데이케어도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데이케어를 잘 운영을 해도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도 바뀌고 경쟁이 제대로 불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해서 요양 서비스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편안히 수고하셨습니다.